네, 경제방송하는 유행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캐스팅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게임주들의 이 변화들, 특히나 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시장의 변화들인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코인이 연결되고 돈이 걸려있는 게임판의 이 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블록체인 게임이다, P2E다 그러면서 NFT 시장에서 뭐 NFT 얘기 정말 미쳤잖아요. 지겨워요. 아니, NFT가 이번 주 뭐 저번 주부터 거의 계속 나왔죠? 그렇죠. 지겹도록 나왔죠. 시장의 흐름이 정말 답답한데 NFT 묻히기만 하면 그냥 뻥뻥. 누가 그러더라고. 스쳐도 한 방이라고. 스쳐도 한 방이에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데 NFT도 NFT지만요. 네. 이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 이 용어를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요? 뭐냐면요. 자, 오늘 위메이드 뭐 아시죠? 요즘에 워낙에 또 핫한 게임. 거기서 시작했어요. 모든 그렇죠. 게. 위메이드와 관련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요 보도 관련된 그 문장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네. 기사물인데요. 위메이드는 19일 자사의 싱가포르 법인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서 클레바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레바? 뭐지? 디파이라는데? 뭐지? 전통적인 금융기관처럼 중앙 관리자가 아닌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뭐 이상한 단어들 많이 나와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형태다. 그래요? 디파이 참여자들은 일명 이자 농사, 일드 파밍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이자 농사는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이자네요, 진짜. 네, 말이 좀 어려운데. 클레바는 클레이튼 최초의 레버리지 이자 농사 디파이 서비스다. 지금 말하는 게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한글인데 이해가 안 돼. 아니, 이 또 거의 똑같은 보도가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아마 당황스러운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코인이나 이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디파이는 뭐고, 아니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뭐 이자 농사 클레이튼 뭐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코인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우리만 모를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보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잠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요, DeFi입니다. DeFi. DeFi라는 개념은요,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죠? 어디서 중앙에서 탈피했다고 이런 거? 탈중앙이 뭐고? 맞죠. 이게 뭐 탈중앙을 뜻하는 decentralize의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가 합쳐진 말이에요. 합성어군요. 네, 그래서 DeFi라는 건데, 네. 이 개념을 일단은 구체적인 설명 드리기 전에 아주 쉽게 근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코인을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코인 쉽네요. 갖고 금융 서비스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금융 서비스의 모델을 한번 그려보죠. 금융 서비스라고 하니까 금융이라는 말이 붙으면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 같아서 은행? 은행이죠, 은행. 은행인데 뭐냐면 돈이 있잖아요. 예. 돈을 맡기고 이자 받고 네. 이런 거죠. 또는 담보를 맡기고 거기에 대출을 받는. 뭐 그렇죠. 이런 게 은행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은행에서 하는 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 서비스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 돈을 맡기고 뭐 이자를 받고 뭐 담보 맡기고 대출 받고 이런 과정에 중간에 은행이나 네. 또는 뭐 증권사나 또는 뭐 카드사나 이렇게 누군가가 끼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누군가 매개하는 사람이 기관이나 이런 게 끼어 있어요. 중개자가 있죠. 그렇죠. 중개자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정부나 뭐 관련 감독기관에서 관리도 하게 되고요. 자, 이제부터 볼 디파이 서비스. 디파이 서비스. 코인 가지고 하는 금융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디파이 서비스는요, 쉽게 말하면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거, 여기서는요, 코인을 맡기고,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맡기고, 네. 거기서 이자를 받아요. 똑같은 개념 같은데, 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근데 이게 꽤 파격적이랍니다. 수익을 좀 많이 준대요. 이자를 많이 줘요? 이자를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렇지. 이자 많이 주지도 않는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요즘 돈 안 맡기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요. 이자가 낮으니까. 그렇죠. 예. 자, 거기다가 대출을 받을 때도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이걸로 대출을 받는, 코인 가지고 하는 금융 서비스를 우리가 디파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는
보통 금융 서비스와 좀 다른 게 중간에 중개자가 없어요. 은행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 어떤 계좌를 따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신용카드를 따로 발급을 받는다든지 네. 이런 중간 과정이 없이 그냥 인터넷 연결만 되면요. 네. 우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냥 쉽게 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간편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듣게 들었는데 보통 이 코인 이쪽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코인 갖고 하는 금융 서비스를 그거 굳이 많이 써?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단 조금... 말이죠. 그래서 하나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더블록이라는 곳의 조사에 따르면요, 디파이 플랫폼, 이 서비스를 하는 디파이 플랫폼에 들어간 총액이요, 지난해 7월에 15억 달러였는데 네. 12월에는 117억 달러까지 성장을 했답니다. 급성장하네요. 겨우 몇 달 만에 네. 이렇게 거의 뭐 자릿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거기다가 올해 9월 기준으로는 908억 달러 정도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코인이다 역시. 이게 성장세가 엄청나죠. 여기 네. 지금 디파이 서비스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 갖고 계신 분들도 혹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인을 갖고 직접 코인으로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코인을 맡겨서 이자를 뽑아내는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파생상품 같은 느낌이라. 이번에는 네. 왜 생겼는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왜 생겼냐? 우리가 코인 하시는 다수의 투자자 분들이 매수만 하고 이걸 잘 팔지를 않더래요. 우리 코인판에서 생겨난 그 전설의 단어 있지 않습니까? 뭐요? 존버. 매우 버티자. 네. 그래서 팔지를 않으니까 돈이 안 도네. 유동성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으로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파이 서비스가 속속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돌리는 거구나. 돈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정 풀에 유동성을 제공해 주면, 그러니까 너네 가지고 있는 코인 좀 주세요. 이러면 그 대가로 이자 보상 줄게요. 그럼 하지. 이런 방식을 택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은행에 현금 맡겨놓으면 우리가 그 이자를 주는 예금과 상당히 유사한데 네. 이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돈을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전 납득돼요. 예. 그림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아시죠? 2위죠. 그렇죠. 가상화폐 2위. 네. 이 이더리움에 기반한 디파이 서비스가 따로 있고요. 이 코인마다 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만들기 나름이죠. 그리고 클레이튼에 기반한 디파이 서비스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클레이튼이 또 뭐냐? 클레이튼은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가 있어요. 네. 그라운드 X라는 곳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어쨌든 이 카카오 쪽의 가상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블록체인 플랫폼의 이름도 클레이튼이고 여기에 있는 코인의 이름도 클레이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에 기반한 디파이, 클레이튼에 기반한 디파이 서비스 이렇게 만들기 나름이라는 종류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약간 헷갈리실 만한 게 네. 이더리움 기반한 게 있고 클레이튼 기반한 게 있고 하니까 약간 너무 중구난방인데?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랑 똑같냐면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예금하는 거 똑같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 똑같은 거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어디든 조금씩의 이자율이나 이런 상품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더리움 기반한 디파이 서비스든 클레이튼 기반한 디파이 서비스든 그냥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걸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자 높은 거 따져가지고 고르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이자 높은 거 따질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코인은 좋아 보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가치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본인 몫인 거죠. 야, 근데 이건 진짜로 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시세 갖고만 하는 유저들만 있다가 네. 되게 이거만으로도 디파이 쪽으로 빠져가지고 두 가지 스타일로 고객들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식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주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여러 주식을 묶어놓은 펀드라든지 이런 데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이 코인 쪽에서도 블록체인 쪽에서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디파이 서비스 바로 하자. 좋기만 하나? 아닌가요? 좋기만 할 리가 없겠죠. 아니구나. 좋기만 할 리가 없어요. 역시 만만하지 않았어, 세상은. 네, 그렇습니다. 코인이
급등락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급등락하면 너무 급락을 하게 되면 불안하죠. 그렇죠. 당연히 아니 뭐 간접적으로 이자를 받는 거지만 네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완전 준 게 아니잖아요. 네. 맡긴 거잖아요. 근데 맡겨놔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게 코인이 급락해버리면 손 쓸 수가 없겠죠. 그냥 당하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런 불안함, 손실의 위험성, 리스크는 있다. 비트코인 변동성의 태생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계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탈중앙화이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디센트럴라이즈. 책임지는 중앙기관 자체가 뭐가 없죠. 책임지는 조직 뭐 그게 없어요. 잘못됐을 때. 네, 그러니까 해킹 공격 같은 걸 받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 뭐 우리 농협에서 해킹 받았다 뭐 이런 거 가끔 들리죠. 그렇죠. 그럼 뭐 책임을 지고 뭐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해킹 공격 받거나 이러면 대략 난감해지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군요. 예. 뭐 실제로 뭐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워프 파이낸스 아니면 팬케이크 버니 이런 디파이 서비스들이 있대요. 네. 자, 근데 이쪽에서 이 디파이 서비스들이 실제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만약 보안이 약한 데다가 투자해버려서 실수로 피해도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 자, 정리를 해보시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네. 중앙 집권적인 어떤 중개자,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거 중개자 없이 정말 유연하게 쉽게 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탈중앙화, 실제로 거래 비용 자체도 크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거기다가 이자도 실제로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수익률 측면에서 수익률도 좋을 때는 상당히 좋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다만 아직은 보안 등의 방금 말씀 주셨던 문제가 있기도 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파이 서비스를 정리해 봤는데요. 자, 방금 처음에 저희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위메이드 같은 이 블록체인 게임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쪽에서 이 디파이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에서. 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회사에서 디파이 서비스라는 말을 언급하게 된다면 네. 디파이 서비스 진출할 거야. 어디서 많이 지금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군요. NFT 진출할 거야? 빵 했었죠. 그리고 연결해서 확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디파이 서비스 할 거야라고 뭔가 외치는 종목들이 또 빵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이 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죠.